제가 결혼을 했을 때에는 시부모님이 계시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시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왔고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도 시부모님 없이 올렸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시작해서 3년째 되던 해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아들, 엄마야. 엄마가 드디어 너를 찾아왔어. 엄마야, 기억하지? 아휴, 정말 오랜만이야. 이렇게 몰라보게 크다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어머니세요? 정말로 어머니 맞으세요? 그래, 왜 못 알아봐. 나잖아. 네 엄마야. 이게 얼마만이야? 엄마 알아보겠지? 응. 시어머니는 갑자기 나타나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남편을 끌어안고 난리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굉장히 어리둥절했어요. 저의 입장에서도 어리둥절한 일이었죠. 제가 남편에게 들은 것으로는 시부모님은 남편이 어릴 때 돈이 없어 키우기 힘들다며 남편을 버렸다고 해요. 남편이 결혼 전에 말해준 내용은 자기야, 내가 조심스러워서 이제까지 물어본 적이 없지만 혹시 시부모님이랑 어떻게 된 거야? 부모님이랑 연락이 끊어진 상태라는 건 알고 있는데 사정이 궁금해서 물어봐도 될까? 였어요. 사실 더 일찍 말해주어야 했는데 제가 마음에 담고 있는 일이라서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제가 사실 보육원 출신이에요. 제가 10살 정도 되었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서류 돈이 없어서 쟤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육원에 버리고 왔어요. 이게 저한테는 큰 콤플렉스 때문에 아직까지 자기에게 말을 못했었어. 나 자신이 없어서 그랬어. 자기야, 말해줘서 고마워. 나는 자기가 그런 사정이 있었을 줄은 몰랐어. 난 그런 건 조금도 신경 안 썼어. 자기같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어서 행복하니까? 자신 없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 남편의 아픈 마음을 알게 된 것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와서 남편을 예뻐하는 듯이 말하는 것이 좀 의아했어요. 남편의 말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자식에게 관심이 없고 돈 욕심만 많아서 아이를 키울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같이 살았을 때도 남편이 어렸을 때이지만 그걸 알 수 있었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어릴 때 집에 잘 없었거든. 그리고 끼니도 깜빡할 때가 있었어요. 컵라면 때울 때도 많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싸우기도 했어요. 서로 애를 잘 키우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저를 신경 써주지 않았죠. 어릴 적에 정말 많이 고생했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릴 적의 상처를 자꾸 되새기다 보면 더 힘들겠죠? 앞으로는 서로 미래만 보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자. 어때요? 나를 만나서 얼마나 다행한지 몰라요. 이제 저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버리니 지금의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서 반가워하는 시어머니에게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죠. 아, 어머니, 어떻게 되셨나요? 아버지는요, 사실 너무 오랜만이라 얼떨떨해요. 어쩐 일로 이렇게 찾아오셨나요? 천륜이 그냥죠. 끊어지니 널 보면서 살아오려 했어.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먼저 떠났어. 이혼한 뒤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몰랐지? 아, 그런데 너희 아버지가 먼저 가시고 나니까 인생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 생각이 들면서 아들이라도 찾아가야겠다 생각했어. 그래서 너무 냉담하지 마. 오랜만이지만 잘 지내보자. 우리 부부는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찾아온 시어머니를 돌려보내기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우리와 식사를 하러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집 주변으로 이사하셨어요. 얘들아, 나는 너희 집 근처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많이 보고 지내려면 가까이 살아야지, 아닌가? 여기서 20분 정도 떨어진 거리니 자주 오고 가자. 이사할까요? 아이고, 어머니, 너무 갑작스러우시지 않으세요? 이젠 각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죠. 늙은 시어머니가 센세, 저희를 아이처럼 챙겨주시는 모습이 아이와 함께해야 좋다는 뜻이겠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우리의 삶으로 끼어들고 아무런 상의 없이 정성을 다해서 남편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침 일찍 집에 와서 아침을 차려주기도 하고 남편을 위해 옷이나 신발 같은 것들을 챙겨오기도 했죠. 봐봐, 이거 사왔어. 이제 다 커서 아이 수준의 옷을 즐기실 줄 알지 몰라. 그래도 선물해봤는데 마음에 들면 좋겠다. 젠틀맨이야, 똑똑했지라고 말씀하셨죠. 감사해요. 한번 입어보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옷을 입어봤더니 잘 어울려. 고마워요. 잘해줘서 라고 격찬을 하는데 당연하죠. 며느리와 잘 어울리는 옷을 샀으니까요. 라고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가셨던 것 같네요. 보기에는 아주 잘 어울리네요. 안 그래도 요즘 옷 살 때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감사해요. 어머니, 처음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뒤늦게라도 자식에게 부모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면 그럴 수 있겠다 싶었죠. 뒤늦게 찾아왔다고 하지만 그만큼 부모 역할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으니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시어머니와 더 잘 지내보기로 했어요. 자주 함께 식사도 하고 명절도 같이 챙기고 생일도 챙기는 등 정말 오랜만에 나타난 부모를 대하듯이 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잘 지내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전에는 내가 어리석었어. 아들아, 나를 용서해 주렴. 뒤늦게 깨달았어요. 미안해요. 그 글은 너무 많이 조리된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아래에 좀 더 자연스럽고 명확한 한국어 문장으로 다시 작성해 드릴게요. 앞으로는 엄마의 역할을 잘해가면서 살아야겠어요. 뒤늦게라도 어머니를 만나게 되어서 정말 좋아요. 솔직히 어릴 때는 어머니를 많이 원망했었거든요. 다른 가족들은 부모님이 계시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서 외로웠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많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잘 대해 주시니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다. 진심으로 고맙다. 그동안 미안했다. 이렇게 살아보니 함께 지낼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다. 물론 어머니는 남편이 말한 대로 돈 욕심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모습이 종종 보이곤 했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있는 명품 가방을 보시면서 부러워하던 때도 있었죠. 하더라도 어머니, 이거 명품이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고 있는 걸로 우리의 돈 많다고 보이나 봐요. 명품 가방까지 소유하고 있고 어머니, 그건 남편이 결혼할 때 사준 거예요. 제가 돈이 많은 건 아닌데 소유하고 있는 명품 가방도 그게 유일해요. 그래도 너는 부러워 보여요. 이런 걸 소유하고 있으니. 아니, 나도 이런 거 가지고 싶은데 사실 그 명품 가방은 남편이 결혼할 때 시부모님의 지원이 없어서 미안하다며 저에게 선물한 거예요. 저희 친정엄마는 결혼할 때 돈을 얼마나 지원해 주셨는데 부모님이 없이 살던 남편은 지원해 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때 우리 집이 비용 부담을 더 많이 해야 했다고 남편이 감사하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예물 명목으로 저와 친정엄마에게 하나씩 선물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어머니께 직접 말하기 어려워서 제가 그냥 그랬던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로 시어머니는 남편이 명품 가방을 자주 얘기한다는 것이었어요. 아들이 얼마 전에 보았다는데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명품 가방이 정말 예뻤다고 해. 그런 가방은 얼마나 했는지 아시나요? 비싸겠죠? 그래도 결혼은 한 번뿐이라서 사주고 싶었어요.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한 결정이에요. 그런데 혹시 엄마께도 선물해 줄 수 있을까요? 엄마도 명품 가방을 좋아하시거든요. 아들이 사주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번 달은 돈이 부족해서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생각해 볼게요. 다음에 꼭. 사주이다 엄마 기대하고 있을게. 시어머니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명품 가방을 사달라면서 졸랐어요. 한두 번 해보고 남편이 사주지 않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보았어요. 여보,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원하시는데 명품 가방 하나 사드려야 하나요? 아이,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 명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한 번 정도는 사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아이, 꼭 그럴 필요는 없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엄마가 저러시는 게 달갑지 않아. 돈 때문에 나를 홀대하는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기도 해서 아직까지는 명품 가방까지 사드리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네.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시어머니는 남편만 보면 꾸준히 졸라하신다. 아이가 집착을 얼마나 하는지 말했었어요. 제가도 속으로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결국 남편이 백기를 버렸어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명품 가방을 하나 사주었어요. 어머, 아이 너무 좋아하고 역시 명품은 달라 세상에요.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라며 아들이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 아들 버릇을 사주니. 아해, 엄마가 좋아하시니 다행이에요. 잘 어울리세요? 그럼 이게 얼마예요? 잘 들고 다녀야지. 다음에도 잘 부탁해. 시어머니는 명품 가방을 받고 어린애처럼 좋아했어요. 그 정도로 좋아할 줄은 몰랐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남편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분명 돈을 정말 좋아하는 분이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저희는 꽤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 보이는 시어머니의 돈에 대한 욕심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남편이 이렇게 잘 지내면서 뒤늦게라도 어릴 적의 결핍을 채울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중간중간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놀러 오게 되었죠. 엄마, 요새 건강은 어떠세요? 심장은 괜찮으신가요? 엄마와 아빠 둘 다 지병이 있어서 전이 걱정이 많다니까 다휴. 우리 챙겨주는 건 딸밖에 없네.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장님이 오셨어요. 건강히 잘 지내시죠? 아이고, 사람이 장 걱정을 매일같이 한다니까요. 하여간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사위님께서 요즘 사돈이 돌아와서 잘 지내고 있다면서 뒤늦게라도 다시 엄마를 만나서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사위의 마음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네. 처음으로 부모님답게 지내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계시다는 기분이에요. 어색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래도 제 첫 번째 어머님은 항상 건강해야 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이 역시 우리의 사위이니까 그럼 내가 건강하게 지내야지. 그래야 우리 딸이랑 사위랑 오래오래 재미있게 살 거예요. 걱정 마세요. 병원 검진도 꼼꼼히 다니고 있으니까. 저희 부모님은 둘 다 지병이 있으셨어요. 특히 엄마는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큰 병원에 다녀왔어요. 그래도 많이 좋아지셔서 큰일 없이 약만 챙겨 먹으면 지내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지병이 악화되어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었어요. 아버지는 금은방을 운영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엄마가 아버지가 남기고 간 금은방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나누고 있는데 마침 시어머니가 들어오셨고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어머나, 이게 누구야? 사돈 드디어 뵙네요. 제가 바로 윤성이에요. 세상에, 사돈 어서 오세요. 역시 드디어 뵙게 되었네요. 반갑습니다. 저희 딸한테 잘해주신다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아이 오히려 제가 대접을 받고 살고 있죠. 정말 반가워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희 친정 엄마랑 시어머니는 그렇게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서 친해졌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금은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어요. 사돈은 그럼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처럼 남편이 먼저 떠났으면 생활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남편은 생전에 금은방을 운영했었거든요. 저도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있어서 남편이 떠난 뒤에는 그 금은방 사업을 조그만하게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어요. 세상에 금은방을 운영하면 돈도 많이 벌겠죠. 우리 시어머님은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라서 정말 놀랐어요. 능력은 돈만큼 많진 않아도 그래도 살맞춰 벌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죠. 아이고, 아이들에게 손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한번 놀러 갈게요.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도 많이 하고 자주 방문해도 돼요? 네, 그럼요. 언제든지 환영해요. 두 분이 대화가 잘 되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시어머니도 그 후로 우리 엄마네 금은방에 들리고 계십니다. 찾아뵙고 귀금속도 많이 사주시며 그 주변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장사에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사돈은 참 좋은 분 같아요. 정말로 우리 집에 놀러와서 구입도 해주시고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홍보도 많이 해주셨어요. 엄마도 사위의 사정을 알고 계셔서 뒤늦게 찾아오신 사돈에 대해 약간 걱정하셨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좋은 분인 것 같아 너무 다행이에요. 남편도 조금씩 즐겁게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부모님을 만나신 것이 정말 다행이네요. 시어머니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잘 해주셔서 나중에는 우리 부부 친정 엄마에게도 정말로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부부 친정 엄마와 시어머니가 만나서 함께 여행도 다니며 잘 지내게 되었어요. 사돈이 혹시 다음 주에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가능한가요? 여행을 하면 어떨까요? 제가 알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우리가 늦게 만났지만 가족이 된 것이니 가족 여행을 하러 가는 게 좋겠죠. 저는 좋아해요. 사실 저도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그럼 애들이랑 같이 가는 건가요? 여행을 더 아이들이 커기 전에 다녀야겠죠. 바로 여행 일정을 잡아봐요. 그래서 우리는 여행도 함께 가고 나들이도 다니고 명절도 함께 지냈어요. 가족이 늘어나니 즐거운 일이었죠. 오늘도 참 즐거웠어요. 어릴 때는 이런 건 꿈도 꾸지 못했는데 참 좋네요. 엄마가 나를 찾아와줘서 요새는 고맙다는 생각까지 드니까 참 잘됐다 생각돼요. 이제부터는 어머니들을 모시고 더 즐겁게 지내야겠어요. 그렇게 즐겁게 지내던 와중에요. 친정엄마가 저에게 연락해서 은퇴를 준비하며 빵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어요.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하시면서도 이 일은 전부터 생각하던 것이라고 하셨죠. 저는 조금 놀라운 소식이어서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딸 엄마도 이제 슬슬 은퇴를 준비하려고 너희 아빠가 남겨준 빵이라 아쉽긴 하지만 엄마가 몸이 안 좋으신 데다 나이 때문에 운영하는 게 쉽지 않아 은빵을 정리하고 나면 노후 자금 정도는 나올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살지 걱정할 필요는 없으니까 내 손 빌리지 않고도 잘 살 수 있으니 엄마 걱정은 말아주시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고생 많으셨어요. 나는 엄마가 은퇴하고 쉬는 거 찬성이에요. 안 그래도 엄마는 심정도 약하시고 건강만 챙기면서 오래오래 편하게 살았으면 해요. 좋을 겁니다. 엄마는 시어머니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은퇴 소식을 전했어요. 그동안 엄마가 운영하던 가게에 종종 들렀던 시어머니도 아쉬워하며 엄마의 은퇴를 축하해 주었어요. 저도 최근에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이제 그 가게를 정리하려고 해요. 오랜 기간 운영한 가게를 은퇴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아이고, 잘 결정하셨어요. 정말 이제 쉬면서 살아야겠죠. 아이를 키우는 동안 열심히 일해오셨으면 은퇴하고 쉬셔야죠. 그런데 그 금고 안에 있는 귀금속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다 처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변에 은행을 운영하시는 지인들이 많이 있으니 저렴하게 넘기시면 돼요. 아쉽지만 그걸 다 가지고 살 수도 없고요. 저도 노후 자금을 준비해야 하니까요. 그래야겠네요. 아까워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한다면 처분해야겠죠. 잘 했습니다.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모님.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저희와 여유롭게 지내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위님, 감사합니다. 사위님 덕분에 항상 안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엄마께서 금은빵을 처분할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기금 속의 처리가 필요하여 금은빵 처분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엄마께서 차근차근 진행하셨어요. 저도 가끔 엄마의 금은빵을 찾아가면서 구경했는데요. 얼마 만에 거의 정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금은빵이 완전히 정리되면
엄마에게 은퇴 파티를 준비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어요. 김선아 씨가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연락드렸습니다. 심장병으로 인해 의식을 잃으셔서 보호자가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퇴근하시는 중에 쓰러지셨어요. 응급처치는 끝냈는데 보호자분이 와주셔야 입원 절차를 밟을 수 있어서요. 저는 병원으로 부인하게 달려갔어요. 가보니 정말로 엄마가 쓰러져 침상 위에 누워 있었어요. 심장이 약해서 몸에 무리가 가서 의식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했죠. 눈물이 펑펑 흘렀어요. 그날은 급하게 입원 절차를 밟고 필요한 치료를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야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했어요. 여보, 어떡해, 우리 엄마가 쓰러졌어. 심장이 너무 약해졌다고 하는데 요즘 아무 문제 없으셨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바로 당장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고민했어요. 남편은 급히 병원으로 뛰어왔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했더니 시어머니는 그 뉴스를 듣고도 크게 놀라지 않고 간단하게 말한 다음 전화를 끊었어요. 사돈이 쓰러졌대라고. 아이 쓰러졌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으면 괜찮겠지. 일단 그날은 큰 문제 없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했는데도 시어머니는 제 전화를 피하려는 듯 대답하지 않았어요.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태도 변화에 의아했죠. 어느 길거리에 계시는지요? 우리 엄마가 쓰러졌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려도 시어머니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당연히 병문안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서 실망하고 놀랐지만 엄마를 챙기느라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냥 언젠가 연락이 올 거라 생각했죠. 며칠 뒤 엄마는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어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펑펑 울었죠. 며칠 더 치료를 받은 엄마는 어느 정도 기운을 회복하셨어요. 그런데 엄마는 회복한 후 바로 저를 부르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딸아, 괜히 할 말이 있어 듣고 너무 놀라지 마라. 왜냐하면 엄마는 아프지 않다면 다른 일들은 괜찮다. 그래서 이야기해봐. 내가 이 생전 금은방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너희 시어머니가 금은방에 있는 금부치를 도와준 척하면서 며칠 전부터 훔쳐갔다는 사실을 알았어. 정말 믿기지가 않아. 처음에는 엄마도 잘못 생각한 게 아닌가 했는데 조금씩 사라지는 금속들을 보니 너희 시어머니가 금부치를 훔쳤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척해서 들여다봤더니 정말 시어머니가 훔치는 걸 목격했어. 또한 CCTV 보안업체 계약도 끊은 상태였고 CCTV가 가짜로 설치되어 있었어. 정말이야. 혹시 그런 거 아니겠지? 시어머니가 그걸 알고 훔쳐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들어가서 대판 싸웠지? 대판 싸웠는데 그랬더니 저를 막 밀치고 위협을 하더라고. 힘을 써서 말이죠. 그래서 엄마가 놀라서 그 충격으로 쓰러졌어요. 엄마의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엄마의 금고에 가서 도둑질을 했다는데 게다가 엄마가 그 충격에 심정이 무리가 가서 쓰러진 것도 시어머니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엄마 아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쩐지 내가 엄마 쓰러졌다고 몇 번이나 연락했는데도 시어머니가 내 연락을 다 끊고 병문안도 한 번도 안 왔더라고요. 갑자기 이러니까 나도 의아했는데 시어머니가 엄마를 이렇게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내 연락을 피했던 거죠. 그래서 엄마도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ICCT 철수를 시킨 상황이어서 엄마가 말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말해봤자 경찰이 이 사실을 믿어줄까 모르겠어요. 안 되겠다. 남편이랑도 이야기를 해봐야겠어요. 엄마도 같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엄마가 퇴원을 한 뒤 남편을 불러 이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하더라고요. 장님, 그게 사실인가요?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동안 우리랑 장모님에게 그렇게 잘했잖아. 그런 짓을 했다고는 믿을 수 없고 싶지 않아요. 사위도 나도 사위의 마음을 이해해. 하지만 정말이야 CCTV 촬영된 것은 없긴 해도 정말로 사돈이 나를 밀치고 무력을 당한 후 금부치를 훔친 사실이에요. 행사한 것은 사위가 쓰러지신 거예요. 입장은 물론 이해하지만 이 일을 어떻게든 밝혀서 확실히 해야겠어요. 아, 그렇군요. 하긴 저도 장모님이 쓰러지신 건데 엄마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걱정이 돼요. 만약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확인해보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말이에요. 사위가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제가 계획이 있거든요. 엄마는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기 위한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일단 엄마가 회복 중이라는 건 시어머니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사돈은 내가 아직 살아있는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되며 내가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하는 게 좋겠어요. 아, 그래야 더 안심하고 내 재물을 빼앗으려고 하겠죠? 또한 이건 내가 생각한 겁니다. 부부가 어머니를 만나 귀금속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귀금속을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해 두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면 시어머니가 귀금속에 흥미를 느끼게 하여 우리를 만나러 오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게 했어요.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웠고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요. 먼저 우리 부부가 시어머니에게 일부러 설득을 시도했어요. 남편이 어머니에게 연락해 건마가 해주신 음식이 먹고 싶다고 간곡히 부탁했죠. 그래서 우리는 오랜만에 시댁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와, 너희 오랜만이다. 사돈은 어떠신가요? 계속 병원에 계시네. 우리 며느리는 마음이 안 쓰리겠다며 이야기했어요. 사돈이 빨리 일어나셔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죠. 그러자 저희는 의사들이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하지 않나요? 매일이 슬픈 일이지만 어머니가 건강해지셔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할 텐데 이 사람이 살이 쭉쭉 빠졌어요. 장모님 걱정하느라 장모님이 어서 일어나셔야죠. 아이고, 이럴 때일수록 밥 잘 먹고 잘 버텨야 해야 해요. 그래야 사돈도 금방 일어나지 않겠죠? 내가 정신 딱 차려 있어야 엄마의 가호도 잘할 수 있지? 시어머니는 뻔뻔스럽게도 우리 엄마를 걱정하는 척 연기를 했어요. 속으로 가증스럽다 생각했지만 우리의 계획을 위해 별말 없이 식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귀금속 이야기를 흘렸어요. 여보,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우리 엄마가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랬을 때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러한 말 하지 마세요, 여보. 아직 장모님은 병원에 계속 잘 계시잖아. 분명히 건강이 회복되고 있을 테니 벌써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 그런 거야. 그래도 엄마가 정리하던 금은방을 내가 정리해야 할 텐데, 그래? 며느리 말도 일리가 있다. 사람은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계획을 미리미리 잘 세워야 돼. 그 사돈은 유언장 같은 거 안 써두셨네. 우리 나이쯤 되면 유언장 미리 쓰기도 하던데. 우리 엄마는 몸이 약하시다면 유언장은 전부터 미리 마련해 주셨어요. 본인이 돌아가시게 되면 장제 묻을 때 금부치를 같이 넣어 달라고 하셨거든요. 아버지랑 같이 했던 금은방이라고 거기에 있던 귀금속들은 노자돈으로 가져가고 싶으시다고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슬슬 우리 집에 보관해 두었던 귀금속들은 금은방 할 때 있었던 금부치를 좀 빼둬야겠어요. 엄마가 돌아가더라도 알지 못할 일이니까 아이야 집에 있는 그 귀중한 금은 따로 보관하고 있었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보다도 무덤에 같이 묻어버리면 묻힌 후에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금을 보고 훔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걱정 마세요. 남들이 모르게 흉거 같은 걸로 싸서 금이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게 함께 넣어두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마음에 들어 했던 물건들과 가치 있는 물품들을 갖고 있어. 가격 높게 팔 수도 있겠어요. 원래 엄마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노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있다면 바꿔두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말씀하니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거리시더라.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또 할 말 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아이야. 내가 가진 꿈들을 다 땅에 묻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살 사돈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거야. 원하신 대로 수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이라면 그렇게 하기로 해야지. 잘 챙겨 드려야겠네. 아, 그런 소리 말래도 장모님은 분명히 다시 일어나실 거예요. 좀 더 지내보고 의사들의 말을 듣고 그때 결정하면 돼요. 당신도 너무 슬퍼하지 마. 장훈이 곧 깨어나실 거야. 응, 고마워. 여보 맞아. 내가 마음을 굳게 먹어야지. 약한 소리 하지 않을게. 시어머니에게 밑밥 가는 작업이 끝난 후 2주 정도 지났을 때 시어머니에게 친정엄마가 결국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연락을 받지도 않고 문자에 답장도 없고 톡도 읽지 않고 씹어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저희는 일단 기다리기로 했어요. 아이, 왜 연락이 없지? 엄마가 바로 연락해 올 줄 알았는데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닐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내 생각에 어머니께서 돈에 집착이 있는 분으로 이런 기회를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연락이 올 것 같아. 그래 보자. 그런데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나도 우리 장모님이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분으로 장모님의 말을 당연히 더 믿어. 하지만 엄마의 진짜 모습을 알고 엄마도 나한테 거짓말을 못할 정도로 본인의 정체가 들통날 때를 지켜보고 싶어. 어제 달애가 이틀 후에 시어머니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아니, 내가 와이파이와 전화도 안 터지는 지리산을 종주하느라 연락을 이제야 받다. 사돈이 돌아가셨다고. 장례식은 어디니? 내가 장례식에 아들 갈 때 사돈께 예의를 갖춰야 하겠다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장지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든 시어머니의 수법이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엄마를 모신 곳 옆에 모시겠다고 했어요. 장지 위치를 알려주고 장지에서 만나자고 말하면서 끝까지 슬픈 연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확인하듯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슬프겠다. 그러니까 너희 엄마 유언이 꼭 들어줘. 그날 노자돈으로 해주기로 한 귀금속들을 보자고 나란다. 그렇게 우리는 시어머니를 장지로 끌고 나갔어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해뒀어요. 일부러 찾기 쉽도록 금부치를 제 가방에 넣어갔어요. 금부치를 훔칠까 생각하면 제 가방부터 뒤져볼 테니까요. 그리고 장지에 가는 다 같이 장지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도 이미 도착해 있었고 제게 다가와서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했다. 아, 아니레이를 어떻게 하지? 아이 삼남이 돌아가셨다니. 어떻게 해? 우리 며느리가 양 부모님을 모두 잃었구나. 가슴이 아파도 앞으로는 내가 사돈 대신에 엄마 역할을 할 테니 슬프겠지만 조금만 견디세요. 그러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드립니다. 장례식 때는 너무 많이 울었으니 오늘은 조금 덜 울며 보내드리려고 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연히 저희도 함께 있어야겠지요. 우리 착한 사돈이 먼저 가셨는데 함께 명복을 빌어드려야지. 같이 잘 보내드리죠. 시어머니는 정말 뻔뻔한 척을 하며 명연기를 펼치면서 슬픈 척하더니 얼마나 가증스러웠다고는 해도 화를 내며 시어머니를 추궁하고 싶었지만 완벽한 계획을 위해 참아야 했어요. 저는 계획대로 일부러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들리게 말했어요. 네, 이제 곧 도착하신다고 해요. 제가 어머니 성함이 맞아요. 입구 쪽으로 나가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어요. 묘비가 이제야 출발했다고 하네. 장지 입구로 가서 배달하는 분한테 묘 위치를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당신도 같이 가줄래? 어머님이 우리 짐 좀 맡아주세요. 그래, 같이 가자. 엄마, 우리 가방 좀 맡아주실 수 있죠? 부탁드릴게요. 아유, 그럼.
내가 보고 있을게. 다녀와. 묘비는 중요하니까 우리는 일부러 시어머니에게 가방을 맡기고 시어머니를 눈에 띄지 않는 곳까지 걸어갔다가 당연히 도착하기로 한 묘비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게 돌아와 숨어서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조금 있다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바로 내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가방 속에 있는 금부치를 확인하고 난 뒤 시어머니는 세상 밝게 웃으며 자기 가방에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 있었어요. 아, 엄마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금부치를 보며 희죽거리며 도둑질을 하는 시어머니란 생각에 아니요 남편에게 촬영을 맡기고 시어머니 옆으로 다가가며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러려고 우리 엄마의 묘지에 오겠다고 한 거예요? 도둑질을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요?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도둑질인데도 그 행동이 과한 것 아니겠어요? 제 가방에 있는 보석도 훔치는 걸 다 보았어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도 안 슬퍼하시는 게 아니라 귀금속 때문에 눈이 돌아갔나요? 응, 맞아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 가족을 잘 대해준 줄만 알았거든. 이런 사소한 것도 나눠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반대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뻔뻔한 말을 하자 나도 화가 나서 진실을 밝히며 질책을 시작했어요. 정말 뻔뻔하죠? 저로부터 아무것도 감추지 않으려 했나요? 엄마가 재물 정리할 때 금부치를 훔쳐간 건 다 알고 있는 거려. 또한 우리 엄마가 그렇게 부당하게 처신을 해왔던 것도 알고 있어요. 만약 어머니라면 사람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돈에 눈이 돌아가서 사람의 도리도 몰라요? 저리 손 치워라. 지게 어디서 큰 소리야? 그래, 나 돈에 눈 돌아갔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된다면 잘 됐네. 이 손 안 치우면 너도 혼줄 날 줄 알아. 니년도 이 애미처럼 만들어줄까에 그러다가 시어머니는 저를 밀치는 것이었어요. 제가 미리 남편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오지 말라고 꼭 증거 영상을 찍도록 신속히 당부했기 때문에 남편도 시어머니를 말리러 오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었죠. 우물정 안에서 누군가가 걸어나와 저를 밀치는 손을 낚아 채우려 했어요. 그건 우리 가정의 어머니였어요. 이제는 부부의 딸에게 손을 대려는 것이에요. 그러시다니 좋은데, 아이고. 사돈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친정엄마를 본 시어머니는 즐거운 표정으로 뒤로 나아가셨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자신이 밀쳐서 쓰러뜨렸다고 해서 죽은 엄마가 살아 돌아왔으니까요. 아, 어떡해. 사돈은 분명히 죽었는데 어떡해. 아이고, 놀랄 만도 하겠네요.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나타남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귀신이라도 본 듯 하겠지요. 왜냐하면 죽어서 멀쩡하게 생각했는데 나타나서 아쉬워해요. 내 돈을 더 훔치고 가야 했는데 못해 아쉽네, 이년아.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 저는 너무 놀라서 그동안 연기하느라 수고 많았겠어요. 이제는 경찰서로 가야겠어. 사람을 해치고 도둑질을 하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말했던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놀란 표정을 바로 잡으려고 하자 갑자기 바닥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사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유, 그런 무서운 말씀 하시는데 나는 사돈이 그렇게 쉽게 쓰러질 줄은 몰랐어요. 아이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건 너무하지 않아요. 참나, 어이가 없네요. 가족이 아니라 이용할 대상들이었겠지.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지. 그게 아니라면 이런 짓까지 할 리가 없지. 안 그래요? 아니라니까 그냥 순간적인 욕심에 그런 거예요. 진짜 반성할 테니까 용서 좀 해줘요. 아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 사건만 잘 덮어주면 우리 아들 모르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테니 제발 우리 아들한테는 이 이야기 절대로 꺼내지 말아주세요. 우리 아들이 알면 정말로 끝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이 이 짓을 하세요? 아니, 그러고도 당신이 엄마냐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자 남편도 와서 귀함을 토하며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죠.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도둑질도 모자라 장모님까지 했지. 단이 나는 엄마가 변한 줄 알았는데 변한 게 없었네요. 돈에 눈이 돌아가서 이런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되죠. 엄마야, 아들아 있잖아. 내 말 좀 들어줘 봐.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면 내 편을 들어야지. 아,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경찰서 가는 건? 좀 막아봐. 사돈이 경찰까지 정말. 아니요, 바로 경찰서로 가야 해요. 죄를 저질렀으면 죄값을 치러야지.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딸에게 무슨 짓을 할까 두려워요. 당신같이 악독한 사람은 법으로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해요. 우리는 시어머니를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시어머니가 한 짓을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바로 경찰에 넘길 수 있었어요. 경찰에 가서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한 짓도 모두 진술했어요. 이 정도면 미필적인 사람을 해한 것에 대한 미수입니다. 아, 그동안의 정황도 보여서 집 수색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시어머니의 집을 수색했는데 수색하다가 더 귀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경찰들은 저희 부부를 경찰서에서 조사한 내용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희는 피의자의 집을 수색하다가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부친의 성함이 정철화 씨 맞으신가요? 네, 아마 맞을 거예요. 연락이 오래 끊긴 이유가 뭔가요? 피의자의 집에서 위조된 문서를 발견해서 그래요. 보안과 관련된 상속 서류인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확인해 보니 시어머니는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전 남편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가짜 서류를 모두 준비해 두었던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연락이 끊긴 남편의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긴 집을 소유했지만 이혼 후였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상속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결국 저희 남편에 접근했고 시기를 노려 유산 상속 서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서명을 하도록 설득하거나 위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잘해주고 있었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자 그것마저 훔치려고 했던 거죠.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모자라 저희 엄마의 장지까지 쫓아와서 남은 것마저 훔쳐가려고 했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많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걱정이 되었죠.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이었어요. 남편은 경찰에게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말했어요. 엄마, 처음부터 나를 노리고 온 거였네요. 순진하게 이것이 엄마의 말을 다 믿은 내가 바보였지. 부모님에 대한 내 마음을 이용해서 나한테 상속된 재산을 가로챘지. 생각했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다 사정이 있었어. 아들아, 너는 나를 이해해 주어야지. 누가 나를 도와줄 거니? 정말이야, 그동안 우리 얼마나 잘 지냈어? 엄마를 믿으라니까 믿으라고 이렇게 증거가 다 되었는데 믿기가 뭘 믿어요. 엄마는 결국 변한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어릴 적 돈 때문에 나를 버렸던 그 끔찍한 사람 그대로라고 남편이 이렇게 말하며 본인을 도와줄 것 같지 않자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냈지만 아이고, 그래? 돈 욕심이 나서 그랬다. 왜 그러면 안 돼? 아이야, 난 그래도 널 낳아준 엄마인데 전 남편이 남긴 집 한 채 정도는 받을 수 있잖아. 늙은 엄마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냐? 너야말로 자식으로서 도리에 어긋나는 놈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부모의 도리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식의 도리를 강요한다는 게 무슨 소리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렸을 적에는 나를 떠나 보내버리고 평생을 힘들게 살게 했는데 이제 와서 제게 필요한 것만 가져가려 하니 어떻게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당신은 엄마가 아니에요? 당신 같은 부모가 없었으면 차라리 나을 거예요.
남편은 울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저는 남편을 위로하며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문서 위조를 시도하여 사기 미수로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실형을 선고받아 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렇게 처벌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당신의 친부모이긴 하지만 나는 우리 어머니를 해치려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혹시 하여도 반드시 가져갈 거예요.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과는 여완을 끊어야지. 엄마 덕에 다가와서 사기를 치려는 생각만 했고 그 장모님까지도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로 인해 이런 일을 겪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위, 그런 말 하지 말아야 해요. 사위가 잘못한 게 어디 있겠어요? 잘못이 있다면 사위의 마음을 이용하여 이득을 챙기려 한 사돈에게 있겠죠. 지금에야 알아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귀금속을 훔치려던 것도 그렇지만 사람의 목숨까지 쉽게 다루는 사람이라니. 저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었어. 너희들에게서 떼어내지 못하고 내가 죽었다면? 죽어서도 눈을 감을 뻔했어요. 아이야, 장모님 죽는다는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제는 더더욱 저에게 유일한 어머님은 장님 한 분이에요. 장모님 덕분에 더 힘든 시간을 겪지 않고 끝낼 수 있었어요. 정말로 일일생일 때 영국을 꾸민 보람이 있네요. 우리 계획이 잘 통해서 다행이에요. 맞아, 잘못하면 남편과 나도 어려움을 겪을 뻔했는데 엄마가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다시 이해하도록 하려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 모든 것이 잘 해결돼서 다행이에요. 이제 우리는 함께 마음을 모아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천유는 소중한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부모처럼 정말 별로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제야 나쁜 인연이 끊긴 걸로 믿고 앞으로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친어머니를 얻은 것 같아 기뻐했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저희는 서로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제는 우리 친정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행복에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 친정 엄마뿐만 아니라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